신경이 짱냐? 오늘은 기침약을 먹었는데 손이 떨려 시간입니다. 네네네. 제가 퀴즈 한번 또 낼게요. 네네. 기침, 맨날 퀴즈 잘 맞춰야 되는 거죠? 그러지. 기침약을 먹었는데 손이 떨릴 수 있다? 네, 맞습니다. 진짜? 네네네. 기침약을 먹었는데 심장이 벌렁벌렁 거릴 수 있다? 네네네, 맞습니다. 그것도 O? 네네. 손이 떨린다, 심장이 벌렁인다 두 가지 한번 알아보는데 선생님이 네네네. 지금 맨 처음에 가져오신 게 폐에 있는 자율신경 이야기를 가지고 오셨어요. 네네네. 자율신경이 정확하게 뭐예요, 선생님?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까요? 자율신경은 우리 크게 교감신경하고 어. 부교감신경이라는 게 네네. 있잖아요. 지 맘대로 하는 것들. 네네네. 맞아요. 자율적으로. 네. 내가 심장을 뛰라고 한다고 해서 심장을 뛰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이런 것들. 땀 나라, 지금 콧등에 땀 나라에서 나는 게 아닌 것처럼. 아까보다 좀 덜 나지 않아요? 근데 폐에 있는 자율신경 이야기인데 폐에는 그럼 어떤 신경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네네. 아까 퀴즈에서 나온 대로 천식이나 COPD 등 호흡기 질환에 쓰이는 약물의 부작용이 네. 손떨림이나 아니면 심계항진, 가슴이 두근두근 거리는 증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네. 이러한 약물들이 작용하는 수용체에 대한 이해가 약간 필요해요. 네네. 수용체. 네, 수용체. 약물이 탁 들어가지고 그쵸. 작용을 일으켜주는. 인터루킨도 했었잖아. 인터루킨이 붙는 수용체를 막아주는 약이 뭐다? 몬테루카스트. 네, 싱귤레어다. 했었잖아요. 그 수용체. 네네. 네네네. 그래서 지금 요 수용체들이 대한 이야기를 하실 건데 네네네. 하나씩 풀어주세요. 네네네. 일단은 정상적으로 기도의 크기의 적당한 조절은 네. 생체의 요구에 맞춰서 방금 말씀드린 교감이나 부교감, 자율신경계에 의해서 네네. 조절되는 일이에요. 네. 그래서 기관지에는 베타2라는 수용체가 있어서 교감신경이 흥분하게 되면 기관지 평활근이 느슨하게 이완이 되고 그러면 기도 저항이 감소하면서 호흡을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호흡이 증가하게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막 그래서- 흥분했을 때 이렇게 네, 호흡을 원활하게. 내가 호랑이를 딱 만났어요. 네, 근데 빠르게 뛰어야 되잖아요. 근데 근데 호흡이 숨이- 안 돼. 호흡이 안 되면 안 되죠. 그러니까, 그래서 호흡이 인간은. 빨리 되기 그렇지. 위해서 교감신경이 흥분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다음 부교감신경은 네, 부교감신경은 이제 머스카리닉 리셉터라는 것이 기관지에 존재를 하게 되는데 네네. 이것은 또 반대로 흥분하게 되면 기관지 평활근이 수축을 해요. 네, 그래서 기도 저항을 증가시키고 호흡을 억제시켜주는 거. 그래서 내가 편안할 때는 호흡을 그렇게 과호흡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과호흡도 과호흡하면 너무 문제가 힘들죠. 되잖아요. 그쵸? 네네. 잠자야 그렇기 되는데, 때문에, 그쵸?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호흡을 억제시켜주는 것이죠. 그래서 대부분 COPD나 천식 환자들은 기관지가 대부분 좁혀져 있어서 기도가 저항이 굉장히 감소되어 있는 상태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에 베타2는 흥분시켜주는 아고니스트를 쓰는 거고 아고니스트가 걔를 흥분시킨다, 친화적이다 이런 뜻이죠. 그렇죠. 작용을 하게 해준다는 것이죠. 그리고 부교감 신경인 머스카니리 리셉터에는 안타고니스트로 그러니까 작용을 못하게 하는 쪽으로 반대 작용을 할 수 있게 호흡 억제를 풀어줄 수 있게 네, 할 수 있는 약들이 천식이나 COPD 이런 호흡기 질환의 주 치료 약물이라는 뜻입니다. 네. 그런데 문제가 되는 부작용은 이런 리셉터,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셨던 어떻게 보면 베타2라든지 무스카리닉이 다른 데도 있기 때문에 생기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얘가 그러니까 베타라는 수용체가 기관지에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지만 여기저기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심장에는 네네. 베타1이라는 수용체가 주로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베타1의 친화적인 아고니스트가 붙게 되면 심장이 빨리 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슴이 두근두근 거리는 심계항진이 생겨나게 네네. 되는 거고요. 그리고 골격근에는 베타3라는 수용체가 존재를 해요. 그래서 네네. 골격근이 빨리 수축하고 수축하고, 이완하고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건데 이것들을 너무 가속화시키니까 손떨림 같은 것이 생겨나게 되는 근데 거예요. 베타2여도 베타1에도 붙고 3에도 붙고 막 이럴 수 있어요? 원래는 선택적인 약물을 개발해서 쓰고는 있기는 하지만 용량을 늘리거나 아니면 완벽하게 다 셀렉티브 하지는 못해요. 그렇기 그러니까 때문에 베타2 아고니스트지만 여기에도 살짝 영향을 미치고 네. 여기에도 살짝 영향을 미치고 비슷한 베타면 이제 그렇다는 의미인가요?
그쵸. 이제 선택적이라는 것은 이제 베타2의 선택적이라는 것은 베타2에 주로 작용을 하지만 얘가 베타에 작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약간이라도 베타1에 작용을 해서 미약한 애가 이제 부작용이 약간 나타날 수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그런 네. 부작용들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손떨림이나 아니면 신경 네. 항진. 그런데 이제 아까 제가 부교감 신경은 안타고니스트를 쓴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머스카리닉 안타고니스트는 우리 항콜린제라고 보통은 네네. 부르는데요. 이 항콜린제의 부작용도 좀 만만치 않아요. 예. 이런 감기약 할 때 우리가 항상 하잖아요. 그쵸? 네네네네. 그래서 이 머스카리닉 리셉터가 만약에 침샘에 이제 항콜린제가 침샘에 작용을 하면 입을 마르게 하고, 네 그리고 위장에 작용을 하면 위장 운동을 멈추게 해서 변비를 일으키게 하고, 네네. 그리고 눈에 작용을 하면 우리 동공이 확장이 되면서 갑자기 동공이 확장을 하니까 시야 흐름이 생기고, 그래서 우리 뭘 붙이고 눈을 만지면 안 된다고 키 하잖아요. 밑에. 그쵸. 거기에 스코폴라민이라는 항콜린제가 들어있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방광을 이완시켜서 소변이 나오지 못하게 해서 소변 저류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어떤 것을 먹으면 소변이 막히게 되잖아요. 우리 콧물약을 먹으면 맞아요. 소변이 막히게 되잖아요. 이 항히스타민제 자체가 항콜린 작용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지만 위장약도 마찬가지죠, 사실은. 위장약 중에서 위장약 성분에도 스코폴라민 들어가니까. 네네, 그쵸? 마찬가지죠. 네, 마찬가지죠. 근데 이제 이런 항콜린제는 대부분은 먹는 약으로는 경구약으로는 기관지에 쓰이는 경우가 거의 없고요. 없죠. 네, 이제 흡입기로만. 그렇지만 용량이 작아도 만약에 이제 그 어떤 약물에 의해서 센서티비가 굉장히 높으신 분들은, 네, 민감하신 분들은 이런 부작용들을 감안을 하고 알고 계셔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이렇게 심장이 어쨌든 간에 우리는 그 기관지 확장제 먹는 걸 많이 쓰니까 그 네네네. 먹는 걸 썼을 때 가장 많이 느끼는 게 심계항진 정도일 텐데 대표적인 약물이 붙이는 거네요. 네네. 호코날린 패치라고 해서 이제 팔이나 가슴에 붙여가지고 기관지를 확장하게 해주는. 어린애들한테도 되게 처방 많이 되는 건데. 네네네. 그쵸? 맞아요. 네. 그래서 톨로부테롤이라는 성분의 호코날린 패치. 이제 이름은 상품명은 다양하지만 네네. 이런 패치들이 있고요. 또 또 이제 먹는 약 중에서는 네네. 아토크정이 있네요. 네네네. 여기에 그렇죠. 들어있는 것은 포모테롤이라는 성분의 기관지 확장제. 그래서 네. 이제 이런 베타2 아고니스트 부작용 다시 한 번만 설명해 주시면 좀 정리된 표로 보니까. 네네네. 일단은 베타2에만 작용해야 되는 약물이 베타1에 작용을 하게 되면 심장에 있는 베타1에 작용을 해서 심장을 빨리 뜨게 하는 심계항진이 생길 네네. 수가 있고, 그리고 골격근에 베타3라는 이런 수용체가 있는데 베타3라는 수용체에 작용을 하게 되면 골격근이 반응을 너무 과다하게 해서 떨림이나 이런 것들이 생길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근데 가역적 부작용이죠. 그쵸? 약물을 중단하면 네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뭐 패치를 붙였어요. 근데 너무 가슴이 많이 뛰는 것 같아. 그럼 패치를 떼면 사실 그 부작용은 없어지는 거죠. 그쵸. 약물이 이제 소실 속도가 조금은 필요하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이제 가역적인 반응입니다. 네, 그래서 네. 사실 이렇게 부작용을 알아놓는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그 부작용에 대해서 내 몸을 예방한다는 측면에서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제 내가 어떤 약에 의해서 부작용이 생겼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그 약물만 중단하면 되는데 그 부작용을 위해서 이 부작용이 이 약물에 의한 것인지 모르면. 또 다른 병원에 가서 부작용 때문에 어떤 약을 또 먹게 되면 그렇죠. 갑자기 심장이 다제약점을. 뛰는데 맞아요. 네. 그런 경우 정말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관지 확장제를 먹고 심장이 뛰는데 내 심장이 갑자기 뛰니까 뭐지 나 뭐 불안한가 해서 다른 병원 가서 심장이 뛴다고 말을 하면 네. 보통은 또 항불안제, 네. 그렇죠. 이런 것들. 불안제를 주기도 하고 또 아이러니하게 베타 차단제를 주기도 차단제를 해요. 주기도 하죠. 네, 그러면 그렇죠. 네, 프라프로놀. 네, 우리 인데놀. 네. 그래서 많이 나와. 베타 아고니스트와 베타 블로커를 같이 쓰게 되니까 서로 상쇄적인 반대적인 약이잖아요. 그렇죠. 네네네. 그런 경우 너무 많죠, 우리.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가 경우 됩니다. 이런 경우에 예방할 수 있는 방법 뭐가 있을까요? 단골약사 두는 게 제일 낫지 않을까요? 그쵸. 어떤 약의 이제 부작용을 자세히 알고 있는, 나의 부작용을 자세히 알고 있어서 내가 이제 이러한 처방을 가지고 왔을 때 이런 약물 때문에 일어난 부작용은 약만 중단하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체크해 줄 수 있는 단골 약사를 만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제 저희가 알아본 거는 어떻게 보면은 기관지 확장제에 의해서 떨림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가슴이 두근거리는 증상이 네네. 생기는 부작용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런 것들은 이제 가역적 부작용이라 중단하면 된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네. 오늘 여기까지 정리해보고 다음 시간 우리 뭐예요?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약물 사용 방법? 아니요. 흡입기를 어, 왜 천식에 어, 꼭 사용해야 되는 건지. 흡입기를 왜 천식에 꼭 사용해야 되는지 저희 네네네. 다음 시간에 알아볼게요. 마칠게요. 네. 안녕. 안녕. 큐베이